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됐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물질은 원자나, 그쵸? 분자 배열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눈다. 그쵸?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구조. 그쵸? 고체 구조에 대해서 봅시다. 자, 고체는, 자, 고체라는 상태, 그죠? 고체라는 상태. 이게 영어로 solid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고체는, 고체가 원자들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생기는 고체들도 있고, 그리고 분자 간에 이렇게, 뭐, 요렇게 생긴 분자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체가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여있는 이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모여 있으면 그것이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 근데 요, 요 원자나 분자들이 뭐,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이게 아니, 결정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규칙적으로 돼 있는데, 결정이 아닌 고체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런 고체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낸 거예요. 여기는 뭐 비정질이라고 해요. 비정질. 그래서 여기서는 아 여기 나왔네요.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자, 고체 중 수많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결정 하나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모인 거를 단결정,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결정들이 모이고 또 다른 결정들이 또 모인 것을 다결정, 그렇죠? 그다음에 나노 크기의 결정이 모여 있는 걸 나노 결정, 그리고 아까 말했죠? 불규칙적으로 이런 고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비정질, 비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봅시다. 결정질 소재는 그렇죠? 결정을 가지고 있는 소재는 단결정과 다결정 소재로 나눈다. 단결정은 이렇게 하나의 결정이 여러 개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인 거고, 다결정은 요런 결정 하나, 요런 결정 하나, 요런 결정 하나가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다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결정 소재는 우리 많이 알죠? 반도체 소자 제조용 실리콘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로 이용돼요. 그죠? 그리고 그 이외의 대부분 소재는 다 결정이에요. 자, 실리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실리콘 웨이퍼가. 그 TV에 언제 보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광고 나올 때 어떤 연구원이 큰 반짝반짝거리는 큰 어떤 쟁반같이 생긴 걸 그거를 들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 못 봤어요? 그게 실리콘 웨이퍼예요. 웨이퍼. 요 웨이퍼를 요 웨이퍼에 요 하나 여기 좀 조그맣게 하나가 있죠? 여기를 다이라고 해요. 다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 다이를 떼다가 어떤 집적 회로에 딱 넣으면 그게 반도체가 되는 거죠. 이 다이, 요 하나를 만들 때는 수백, 수천 가지의 공정이 뭐 엣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등등등등, 뭐 엣지, 뭐 증착, 무슨 반도체 팔대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쭉 쌓아 올린 거예요. 됐죠? 그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웨이퍼는 또 어떻게 만드냐? 이런 길다란 인곳, 인곳이라고 인곳을 만들어서 이거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에 이제 반도체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도 이런 반도체
분야를 좀 많이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문과든 이과든. 그렇죠? 뭐 내가 지금 말하지만은 저도 SK 하이닉스 연구소에서 하이닉스 연구소에서 좀 재직하다가 우리 학교로 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쪽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죠? 자, 아까 말했죠? 이 웨이퍼 큰 쟁반 같은 거 안에다가 요런 다이라는 직접 회로 칩을 만들어요. 직접 회로 칩. 그죠? 요 칩은 이 수백 가지의 공정을 직접 해서 요런 직접 회로 칩인 다이를 만들고 이 다이를 어떤 회로 소자에 딱 넣으면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 우리 그 컴퓨터에 있잖아요. 컴퓨터 보면 디램 그렇죠? 디램 그렇죠? 요거 보면 한번 컴퓨터 본체 뜯어봐서 한번 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 있어가지고 요런 직접 회로 소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죠? 요 안에 요 웨이퍼 위에 있는 여기 다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딱 집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로 소자로 패킹을 또 하는 거예요. 패킹. 알겠죠? 응? 자, 그래서 뭐 우리 과도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학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아마 있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취직도 잘 될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웨이퍼와 직접 회로인 다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고, 자, 이 웨이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 내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이는데, 이 웨이퍼는 아까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Si,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실리콘 원자로. 그렇죠? 요것은 어디서부터 유래될까요? 응?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자, 우리 모래 있죠, 모래. 자, 모래에서 이 실리콘이 얻어지거든요. 모래에서. 모래. 이 모래에는 모래 우리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있잖아요. 거기서 이 실리콘이 자, 거기서 추출을 해서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웨이퍼. 그래서 이 모래에는 SiO2라는 규소, 규소가 이렇게 산화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처음 모래로부터 많은 공정을 거쳐서 실리콘을 웨이퍼 수준까지 이렇게 만드는 공정이 있긴 하는데 그 다 공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다 말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 모래로부터 이게 실리콘을 어떻게 좀 추출을 해서 이런 용광로에 녹여요. 용광로. 요게 용광로거든, 용광로. 용광로 알죠? 뜨거운 열,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가해서 이 실리콘을 이렇게 다 녹여요. 녹여서 액체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자, 어떤 이런 막대기에다가 그죠?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시드라고 하나? 시드. 그러니까 결정이 있잖아요. 그냥 결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정이란 것은 조그만한 어떤 씨앗이 생겨서 그 주기로 자라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퍼를 만들기 전에 이 인곳이라는 규소봉을 만드는데 요 막대기에다가 이 인곳에 있는 단결정을 여기다 좀 달아줘 얘를 빙빙빙 돌리면서 위로 잡아다 딱 당기잖아요. 그러면 요런 인곳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신기하죠. 어,
요런 거 이게 아마 예전에는 LG 실트론이었는데 실트론이었는데 요즘에 SK가 실트론 이 회사를 샀죠. 그 SK 실트론으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여기 회사에서 유일하게 요 웨이퍼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인got 봉을 만들어서 이 인got 봉을 기계로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한 요 웨이퍼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 반도체 붐도 있고 이쪽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체의 구조, 고체는 결정을 띠고 있다. 결정을 띠는 이유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은 단결정과 다결정이 있다. 그렇죠? 이 단결정은 하나의 결정이 규칙적으로 모여 있는 거고 다결정은 서로 다른 결정들이 뭉쳐져 있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단결정 소재는 반도체, 소자, 제조용 실리콘 웨이퍼로 이용된다까지 알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 인곳의 결정을 얼마나 순도 있게 만드냐, 순도, 그렇죠? 퓨리티, 순도 있게 만드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알겠죠?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하향식 방식, 하향식 방식. 이게 한글로 써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탑다운에 의한 나노 구조 제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끌개를 만들고 하나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또 작은 끌개를 만들고 그렇죠? 이 작은 끌개를 가지고 또 작은 끌개를 만들고 이 작은 끌개를 가지고 또 작은 끌개를 만들어서 거의 나노 크기의 끌개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향식 방식. 요게 우리 그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리소그래피 여기 있죠? 리소그래피라는 공정에서 이용되고 있어요. 자,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그 어떤 패턴을 그 아까 웨이퍼 위에 어떤 여기 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다이에 이런 리소그래피 공정도 같이 들어가요. 이 리소그래피 공정은 이런 어떤 기판에 어떤 패턴을 이렇게 새기는 공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자 이렇게 etch라고 해야 되나? 뭐가 깎이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알루미늄이나 뭐 폴리실리콘 그리고 뭐 규소 같은 것을 먼저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증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판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패턴을 이런 거를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그 깎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먼저 이렇게 덮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증착한다고 해요. 증착은 영어로 디파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여 위에다가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서 한국말로 감광제라고 해요. 즉 받으면 받은 부위만큼만 이 물질이 변해서 뭔가 어떤 그 유기용매로 이렇게 씻으면 이렇게 이 부분만 깎여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 포토 레지스트에 빛을 그냥 비추면 그렇죠?
전부 다 비춰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토 마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는 패턴에 맞게 위에다가 딱 대고 여기 위에다가 어떤 특정한 파장, 즉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감광제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파장에 있는 빛을 이렇게 쪼여줘요. 쪼여줘요. 뭐 여기 보면 뭐 positive photoresist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감광제를 여기다 해놓고 빛을 쪼여주면 여기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 이걸 설명을 안 했구나. 첫 번째는 증착, 두 번째는 포토레지스트 코팅, 그렇죠?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고분자거든요, 고분자. 폴리머,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코팅을 해줘요, 코팅을 해주고 세 번째는 exposure, 즉 빛을 이 포토 마스크 위에다가 이렇게 비춰주면 포토 마스크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빛이 안 통과하고, 그렇죠? 통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토 마스크가 이쪽이 좀 가려지지 않은 쪽은 이쪽 이 패턴의 만큼 이렇게 쪼여지겠죠? 그래서 여기 한 단계가 좀 어, 아니구나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씻겨주거나 그런 공정을 해서 이렇게 패턴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고분자예요, 고분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기 이 보라색 물질에다가 이렇게 패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이 깎을 수 있는 어떤 물질로 이렇게 노출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기만 이렇게 깎여요. 이렇게 깎여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돼요. 이거를 etching이라고 해요. etching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런 이 어떤 알루미늄이나 어떤 폴리실리콘이나 어떤 SiO2 층에 이런 패턴을 새기기 위해서 요 윗부분에 있는 감광제는 어떤 처리를 이용해서 다 제거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패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포토 레지스트 리소그라피라는 공정입니다. 그죠? 내가 이쪽을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에 다닐 때 좀 해봐서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요즘 그래서 요즘에는 자, 이 패턴을 얼마나 작게 그렇죠? 얼마나 작게 요 패턴을 이 패턴 사이를 얼마나 작게 만드냐가 요즘에 화두거든요. 그렇죠? 이 패턴을 작게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장점. 우리 반도체가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진다. 두 번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패턴 사이에 가깝고 그렇죠? 그럼 소자와 소자 사이도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전력. 그렇죠? 그만큼 전기를 안 먹어요. 그렇죠?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뭐 요즘에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뭐 EUV 뭐 기계를 뭐지? 뭐 기계를 도입해서 뭐 패턴 뭐 이렇게 좀더 미세한 뭐 어, 공정을 가져서 좀 더 반도체를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EUV라는 어떤 특정한 가장 짧은 파장, 어? 작은 파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렇게 패턴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너무 깊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죠? 어? 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왜 TV에서 뭐 EUV 공정 뭐 그런 공정이 나오는데 왜 하려고 하나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여기 또 나오네. 더 자세하게. 자, 하향식 방식 탑다운에 의한 나노 구조 제조. 그죠? 탑다운. 탑다운이라는 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탑다운 뭐 미세한 기구를 통해서 이미 제작된 대상을 나노미터의 크기의 구조체로 인공적으로 형성하는 기술이다. 뭐 거시적 시스템에서 미시적 시스템으로 접근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반도체 리소그래피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 큰 물체를 이렇게 미사화해서 나노 구조 재료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뭐 아까도 다 얘기를 했어요. 탑다운 패브리케이션이라고 다 아까 이거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죠? 뭐 처음에는 요런 웨이퍼를 이런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워터 클리닝, 물로 클리닝을 해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도핑과 어닐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웨이퍼 상태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뭐 피도 뭐 피도핑이라는지 뭐 엔도핑이라는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이런 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름 디파지션을 한 다음에 그렇죠? 아까 전에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터를 위층에 코팅을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포토 마스크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빛이 투과되지 않는 부분은 이쪽은 어, 그 감광제가 반응하지 않고 그렇죠? 이쪽 포토마스크가 뚫린 곳에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서 와서 여기만 이렇게 패턴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어떤 시각을 할 수 있는 기체로 이용해서 쭉 이렇게 패턴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광제는 여기서 나오지만은 엣지 마스크.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에 포토 마스크라고 했죠. 포토 마스크. 포토 마스크. 그래서 빛을 이렇게 막아주는 어떤 마스크 역할을 했는데 여기는 이 감광제는 다시 엣지를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마스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애칭을 했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감광제를 제거를 하죠. 대부분 뭐 약간 잘 녹는 유기용매 가지고 이렇게 좀 씻혀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나노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했습니다. 좀 이거 좀 진도 좀 나가기는 조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도 나노 기술이 자, 집약된 어, 어, 앞으로 엄청 더 필요한 그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만큼 더 저장 용량이 큰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빠른 CPU가 필요하겠죠? 그게 다 반도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또 반도체 산업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아마 취직 자리도 지금도 많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거고 뭐 우리 이 생활 속의 나노 기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 문과, 이과를 떠나서 그렇죠? 뭐 반도체 회사에서도 즉 이과도 갈 수도 있고 문과도 갈 수 있는 이런 좀 직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취업을 할 때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됐고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했어요.